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민 프로축구단인 강원FC와 춘천시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강원FC가 예고한 내년 홈경기 재공모 마지막 날인데요. 춘천시는 사실상 불참하는 걸로 뜻을 굳혀 강릉만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김도균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갈등의 시작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홈경기 개최지를 논의하면서부터입니다. 지난 4월 강원FC 김병지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가 협조적이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만약 춘천시가 ACL을 개최 의사가 없다면 내년도 K리그1 개최 의지가 없는지도 구단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춘천 K리그1 홈경기 배제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 직후 춘천 홈경기장에서 강원FC가 육동안 시장의 입장을 막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병지 대표 대신 구단주인 김진태 도지사가 사과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논란은 다시 불붙었습니다. 강원FC가 내년 홈경기 개최지를 정할 때 선호도가 높은 하반기 개최에 대한 우선권을 돈을 더 많이 낸 지자체에 준다고 선언한 겁니다. 결국 1차 공모에서 춘천시는 입찰을 포기했고 강릉시만 단독으로 신청했습니다. 현재 재공모가 진행 중이지만 춘천시는 김병지 대표의 사과 없이는 이번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고려할 생각입니다. 폄훼하는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시장님에 대한 경기장 출입을 제한시킨 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없는 한 거리에는 책임 소재를 따지는 정당 현수막이 나붙어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치에서 자유로워야 할 스포츠가 정쟁에 휘말렸다면서 강원FC가 도민구단으로서의 본분을 잊었다고 지적합니다. 강원FC라는 팀 자체가 이제 도민 화합을 위해 만들어진 팀이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영동과 영서의 갈등으로 퍼지는 거 아닌가 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춘천에서 계속 경기를 보고 싶다는 바람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빨리 구단이랑 춘천시 사이가 괜찮아져서 춘천에서도 경기를 직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FC는 이번 2차 공모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춘천시가 불참해도 추가 공모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 춘천에서 홈경기를 볼 수 없게 되는데도 구단주인 강원도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최근 전국 관광지에서 불친절 논란이 이어지면서 관광객을 받아야 하는 피서철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속초 오징어 난전에서도 상인의 불친절 논란이 커졌는데 시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례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원한 바다 풍경을 보며 당일 잡은 싱싱한 오징어회를 먹을 수 있어 인기가 높은 속초 동명항 오징어 난전. 점포마다 10팀 정도 손님을 받을 수 있는 탁자가 준비되어 있지만 손님이 앉아 있는 곳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지난주 한 유튜버의 영상으로 불친절 논란에 휘말리면서 피서철 하루 1000명까지 관광객이 몰리던 난전 손님이 반토막 난 겁니다. 잘하는 집들은 나름대로 블로그에서 좋은 평도 많고 하는데 일단 타격이 좀 심해요. 그리고 매상 이런 부분도 좀 타격이 심하고. 상인들은 사과문 발표와 함께 고개 숙여 친절 서비스를 약속하며 친절 교육까지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업체는 오는 31일까지, 오징어 난전 전체는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엿새간 운영을 중단합니다. 어선 한 척당 7명 안팎의 생계가 달려있어 타격이 적지 않지만 자숙과 반성을 거쳐 재발 방지 대책을 찾겠다는 겁니다. 현재 파장은 속초시 전체로 확산되고 있어 속초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칭찬업소 지원 조례를 통해 상인들 스스로 친절한 관광지 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고 1인 여행 등 달라진 여행 추세에 맞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속초시도 관광도시로서 선제적으로 1인 식사가 가능한 자리를 배치를 한다든가 1인 메뉴를 또 개발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조금 도움을. 전남 여수와 울릉도의 음식점 등 이른바 혼밥하는 1인 손님 관련 불친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점주 개인의 불친절 논란이 관광지 전체 이미지를 흔들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만큼 과거처럼 명성에만 매달리는 방식을 벗어나 지자체와 상인이 함께 새로운 친절 방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 운동을 하다 원주시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진 시민 24명에 대해 법원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최대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상황에 매우 이례적인 판결인 건데요. 재판부는 시민들의 집회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장한 표정의 피고인 24명과 방청객들이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개별 혐의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판사가 전원 무죄를 선고한 순간 법정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시민들의 극장 보존 활동이 공적 관심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집회가 폭력과 욕설 등 물리력 없이 평화적 방법으로 이뤄졌고 일부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24명에 대해 벌금 200만 원에서 최대 징역 2년까지 구형한 상황에 재판부가 전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이렇게 첨예하게 다퉈지는 사건에서 24명 전원이 무죄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지금 이게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되는 사건이고 무죄를 선고받은 시민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시민들의 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실천이었음이 확인됐고 시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사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판결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무엇이 진정한 공동체의 정의인지 묻는 이정표가 될 것이며 그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판결문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이 극장을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 위법적으로 철거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시민들이 조례에 따라 청구한 시정 정책 토론을 서명부에 주민번호가 없다며 반려했고 이를 시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까지 무시했다는 내용과 외부 전문가 없이 공무원들만 참석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극장 철거를 결정한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카데미 극장 철거와 관련된 해묵은 갈등이 해소되고 지역사회가 다시 화합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극장을 지키려다 재판까지 받게 된 시민들은 그동안 부당한 행정 권력에 맞서 지역의 문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지역 시민사회의 주축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이들은 이번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시민이 주인으로서 행사해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릉의 한 정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은 황색 포도알균 감염 의심 환자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이 6월과 7월 시술받은 환자 663명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한 결과 23명의 감염 의심 환자가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고 12명은 일반 병실 입원, 5명은 퇴원한 상태입니다. 한편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포폰 유통조직을 운영한 42살 총책과 조직원 등 4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접근해 60만 원에서 많게는 170만 원의 현금을 건네는 수법으로 유심칩을 추가 개통하게끔 유도했습니다. 개통된 유심칩으론 고가의 휴대전화를 구매해 되팔거나 인터넷 개통 사은품을 되파는 수법으로 1억 원에 이르는 불법 수익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대포폰을 개통해 1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조직원들을 검거했습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 원주 3팀은 대포폰 모집책과 개통책, 총책 등 30명의 조직원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타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해 휴대폰 구매와 재판매, 인터넷 깡, 소액 결제 방식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16명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 생활도민증 가입자가 시행 100일 만에 12,700명을 넘었습니다. 가입자의 75%는 수도권 거주자입니다. 도내 숙박, 레저, 관광시설을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관광상품, 도정정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5만 명을 시작으로 매년 10만 명씩 늘려 2029년까지 생활도민 45만 명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릉시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6.4%까지 떨어진 가운데 내일쯤 제한급수 검토 기준점인 25% 이하로 내려갈 전망이어서 후속 급수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그제 기준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26.4%로 지난 7월 23일 전날보다 0.1%포인트 오른 이후 19일 연속 저수율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일 급수, 3일 제한하고 있는 농업용수 공급을 3일 급수, 7일 제한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5%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돼 제한급수와 인근 시군에서의 상수도 공급 등 다양한 추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바가지 요금과 각종 불편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가 도청 콜센터를 전국 최초로 관광 불편 신고센터로 전환해 운영합니다. 국번 없이 120번을 누르면 지역 콜센터로 연결돼서 관광 불편 사항까지 신고할 수 있고 처리 결과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관광 불편 신고 채널이 분산돼 있어 현장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주시가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 압류에 나섭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